네, 헬로 차이나. 앞서서 중국 증시는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. 사실 주말에 발표됐던 중국의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.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았는데요. 이러한 점보다는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밀리고 글로벌 증시가 내리면서 지금 중국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는 그 분위기네요. 1% 조금 안 되는 하락권의 움직임이 상하이 종합지수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김석환 대리입니다. 대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? 네,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, 이 중에서 중국 내에서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또는 가치와 성장을 같이 겸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. 중국 국제 여행사입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6월경에 상하이 180 지수에서 제외되면서 6개월 동안 거래가 좀 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, 이번에 다시 재편입되면서 후광퉁 거래 대상 종목에 편입이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중국 국제여행사, 중국 국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네요.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은 그 기업입니다. 이 중국 국여를 보려면, 이 중국의 여행산업, 그리고 면세점 산업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성장세가 지금 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지난 시간에 제가 중청역 홀딩스라고 하는 온라인 여행사를 말씀을 드렸고요. 물론 그 여행 산업의 밸류 체인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. 뭐 항공사도 있을 거고요, 공항도 있을 거고. 근데 그 중에서 면세점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중국 내 최대 면세점 사업권 보유자인 중국 국제여행사, 뭐 줄여서 중국 국여라고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중국의 1인당 GDP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셔서 귀에 딱지가 앉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, 일단 IMF 전망 기준으로 보시면 향후 5년 후인 2020년 정도에 대략 11,000에서 12,000불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중국의 출국객 수의 추이를 나타낸 표가 있을 텐데요. 2013년 기준으로 약 9,800만 명 정도였고요.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뿐만 아니라 2020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약 2억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전체 인구의 약 15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해외여행 출국객 수가 약 40% 정도인데 비해 본다면 중국은 아주 소규모의 증가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10대 면세점 시장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, 단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전체 시장의 비중이 약 10% 정도 차지할 정도로 단연 독보적인 자리를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지만, 현재 중국과 영국의, 즉 2등과 3등을 달리고 있는 영국과 중국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점, 이미 이 자료 같은 경우가 2012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2014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가 세계 제2위의 면세점 시장으로 컸을 거고요. 또 2020년까지 봤을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면세점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추월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이 상당히 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자, 그래서 이쪽 산업이 계속적으로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, 오늘 살펴볼 그 주인공 중국 국여도 이러한 수혜를 좀 받는 그 기업이지요. 여행뿐만 아니라 면세점 사업까지 좀 하고 있어서 정말 최고의 그 기업으로 중국 내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. 이 기업의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보죠.
네, 중국 국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이고요. 또 하나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여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약 100여 개 국가에 달하고요. 약 1,400개에 달하는 현지 네트워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중국 국제여행사의 주요 매출액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. 현재까지는 여행에서 약 전체 매출의 57%, 그리고 면세점 부분에서 약 35%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, 향후에 이 면세점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매출 비중 확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는 중국 내 그 최대 국영 면세점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중국 내 면세점 시장의 점유율 30%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또 하나는 전국의 그 면세점 점포수가 약 200개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글로벌 면세점 순위를 한번 좀 살펴보시겠는데요. 2013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의 롯데 면세점 그리고 신라 면세점이 각각 4위와 8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리고 중국 국제여행사의 자회사인 차이나 듀티프리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3년 기준으로 글로벌 14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지난 9월에 오픈한 그 중국 내 최대, 그리고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난 면세점, 약 규모가 7만 제곱미터에 달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중면상성이라고 하는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서 현재 중국 국제여행사가 주요 면세점 자회사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하이난 면세점의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규모가 크고요, 웅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쪽에서의 면세점 시장의 확대가 확연히 나타날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 하이탄관 면세점은 뭐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상당히 이제 성장성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 면세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서프라이즈 실적이 하반기에 또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국 국여의 또 실적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.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우리 한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호텔 신라와 이제 비교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실적 측면에서는 또 어떤지 두 기업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볼까요? 네,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역시 호텔 신라와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호텔 신라의 매출의 90%가 면세점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, 그리고 중국 국제여행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면세점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가 좀 가능하겠는데요. 일단 지난 상반기에도 한번 비교를 해드렸었는데, 정확히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린 부분에서 6개월 전 대비했을 때 양사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30%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. 근데 기술적 흐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분명히 뭐냐면 중국 국제여행사 같은 경우는 30% 정도 시가총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스권의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. 하지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급격한 밸류에이션 축소와 함께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기술적 흐름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현재 호텔 신라와 중국 국제여행사를 비교한 표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. 일단 매출액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호텔 신라가 약 22% 정도였는데, 일단 이 실적 추정치가 10%로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중국 국제여행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기본적으로 상대적 가치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PER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중국 국제여행사가 33배인 정도에 반해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13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와 차원이 다른 그 규모의 경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우리나라의 여행객 수가 전체 인구의 40%이다라고 하면 연간 2천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출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중국 같은 경우는 10%만 하더라도 약 1억 3천만 명이고요. 20%까지 만약 이 규모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2억 5천 3억 명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
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의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호텔 신라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기보다는 중국 국제여행사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돌려보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관측입니다. 네, 호텔신라보다 투자 매력이 더 높다라는 그 이야기네요. 주가도 보니까 단기 바닥을 형성한 듯 최근에 계속 양봉을 내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좀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요. 이 반등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. 이번에는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지 투자 전략 살펴주시죠. 네, 일단 그 중국 국제여행사 같은 경우는 중국인의 1인당 GDP 증가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실제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여우커라고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, 실제 면세점 내에 매출, 쇼핑하는 그 규모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인들의 습관, 또는 쇼핑 수준들을 좀 봤을 때 향후에 이 규모는 점진적으로 더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중국 국제여행사의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 저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, 일단 중국 국제여행사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박스권 양상의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현재 기업 재무 추이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, 실제 지난해 3분기 이후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시면 실제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, 영업이익률 자체가 급증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기술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이후에 급격한 조정의 양상이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탄탄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장 초반에 소폭의 하락으로 좀 출발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외적인 시장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55위안 부근에서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만 지금 장기간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박스권 상단 돌파와 그리고 현재 가격 부근을 좀 두 차례로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런 측면에서 올 상반기 고점 부근이었던 75위안 정도가 일단 단기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현재 중국 국제여행사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하단 이탈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50위안 정도의 박스 하단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, 오늘은 헬로차이나 중국 국제여행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유한타직권 김석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자, 이것으로 1부 마치고요.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.